데리러 갈게. 사랑을 나누는 새로운 방법. LG텔레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 피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아이오페 안티 스트레스 데이 크림.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 아이오페. 더 이상 인터넷에 모래시계는 없다. 나는 ABS. 누가 초고속 인터넷을 말하는가? 하나로 동시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자기 전에 자일리 돌검 씹는 거 잊지 마라. 네. 핀란드에서는 자기 전에 자일리털껌을 씹습니다. 롯데 자일리털껌. 이제 한국에도 자일리털껌. 아버지 나는 누구예요?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알죠 아버지 나 누구예요? 다들 잘 몰라. 난 알아요. 나는 공짜가 좋아요. 나 나갔다 올게요.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을 다 가져라. 나 앞서가는 성령으로 세상을 압도한다. 강자의 신화 아반떼 XD. 컴퓨터 연결해서 디지털 방송까지. 이제 디지털 평면 TV로 통한다. 이것이 디지털 멀티미디어 TV. 명품 완전 평면. 오직 최고만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하여 기아가 만든 특별한 세단이 옵니다. 7월 7일 나만의 제국 옵티마. 사이버 투자의 새로운 강자 이디베로. 편리하다, 확실하다, 빠르다. 이디베로와 함께 사이버 투자의 강자가 되십시오. 현대증권. 피로 어떻게 부세요? 싸워놔줘. 찜질방 가요. 신호인 복합 우루사지. 저 피로 바쁠 때 복합 우루사. 몸처럼 삽시다. 배움 제야. 인터넷 때문에 편지가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드론넷은 인터넷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인터넷입니다. True Internet, ThruNet. 마구마구 흔들어 먹는 롯데리아 양념 감자. 양념 감자 세트를 흔들면 최신 댄스가 CD가 공짜. 좋아. 자. 여기 전주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고추장을 잘 써야지요. 고추장이야 순창 많은 것이 있나요? 정말 맛있다. 네. 고장은 달라도 깊은 맛은 하나. 청정원 순창 고추장. 정정원. 고품격 고속주행 타이어 블랙버드 V. V가 아니면 달리지 마. 초고속 인터넷 메가톤급이라야 한다. 온다. 내가 패스. ADSL에서 위성 인터넷까지 한국통신 메가패스. 시그마6 힘 좋은 거 차가 한다고요? 그럼 제가 성을 바꿔요, 성을. 살아난다 시그마 6. 바꿔. LG. 시그마 6. 교수님, 정현이구나. 저 오늘 저녁에 안녕하세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애들 기다리고 있는데. 너 정신 어디다 빨고 다니는 거야? 커피 스캔들, 레시피. 그건 사랑이 아닐 거야. 패션쇼는 환상이다. 의상과 조명, 음악이 빚어낸 한 편의 드라마. 화려한 무대 위에는 프로 모델들뿐 아니라 더 탤런트도 얼굴을 내밀고 객석의 얼굴들도 낯설지가 않다. 오늘 이 환상을 연출한 사람, 한국 패션쇼의 역사를 만든 남자 이재현. 맥그리거와 뚜틀 제외한 고급 주말복 위크엔드. 텔레비전 CF와 패션쇼를 통해 국내 모델 1세대의 간판 스타로 군림했던 그는
지난 79년 국내 최초의 패션 프로덕션 88 스튜디오를 설립, 모델 교육과 에이전시, 패션쇼 연출을 패션 산업의 한 영역으로 정착시키는데 훗날 모델 라인으로 개칭된 이곳을 통해 국내외를 무대로 활약하는 기라성 같은 탑 모델들이 배출된다. 중국의 젊은 여성들이 요즘 최고로 꼽는 직업은 바로 패션 모델입니다. 95년 성공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모델 라인은 일본, 미국 본부를 통해 세계를 무대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옷 잘 입는다는 스타들이 모두 모였어요. 또한 17년을 이어온 베스트 드레서 시상식도 이재현이 기획하고 연출한 행사. 한국 최초의 디자이너 그룹 정기 패션쇼인 서울 컬렉션을 비롯해 뉴웨이브인 서울, 컵, 아이폰까지 90년대 이후 질적 발전을 거듭한 패션 산업의 현장에는 항상 그가 있어왔다. 저는 신들린 것처럼 여태까지 이 계통을 사랑했고 진짜 살아왔어요. 진짜 신들림처럼 살아왔어요. 우리나라 모델과 패션 산업의 역사를 만들어온 남자, 모델라인 대표 이재현. 그 성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요즘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연예인을 먼저 꼽을 겁니다. 탤런트, 가수, 백댄서,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모델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말조차 생소했던 모델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끌어올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주식회사 모델라인의 이재현 대표입니다. 패션계에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슈퍼모델 이소라 씨입니다. 모델들한테는 이재현 사장님의 비중이라는 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거죠. 자, 다음엔 루비나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디자이너분도 모델 라인에 일을 맡기는 것을 어떻게 주저하지는 않아요. 정말 저희 디자이너들한테는 굉장히 참 소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션협회 공석봉 회장입니다. 디자이너는 지금 우리나라에 만여 명, 2만 명, 3만 명 소리가 나오지만 패션 이벤트 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람이죠. 네, 이재현 대표를 그저 스타 모델로만 기억하는 분들께는 이런 찬사가 의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오늘을 일구어낸 선구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델을 시작한 지난 72년은 모델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고 특히 남자 모델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그리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유난히 작고 흰 얼굴, 오똑한 콧날. 강원도 산골 소년 재현의 이국적인 외모는 어린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되곤 했다. 너? 거기서. 야, 니네 아빠 꼬쟁이지? 뭐라고? 헬로, 기분이 쪼꼬랬어. 양키파샤. 양키파샤, 양키파샤. 이래요는 양키파샤. 그때 별명이 양키파샤예요. 양키 뭐야? 양키파샤. 날 보고 혼혈하라 그러고 그랬어. 그런 건 참 듣기 싫었죠. 하지만 재현을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따로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척소리 듣는 것도 지겨운데 이젠 아이들까지 데리고 들어오겠다고? 아, 내 자식 내가 데리고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아니, 아예 그럼 안방까지 내놓으라 그러지. 아니, 얘 편녀가 그런데 정말. 그 여자도 데리고 살아. 아, 그럼 날더는 어떡하란 말이야? 아우, 내가 미쳤어. 양조장을 운영하던 아버지에게는 전처가 있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어머니와 사이가 좋을 리 없었다. 집에 들어오면은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다투는 모습들을 보는 것은 참 어디에 그 안정돼 있고 이런 생활들이 아니었어요. 난 둘 다 싫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공한 아버님도 그랬고 그것을 이유로 삼고 있는 것도 싫었고요. 다녀왔습니다. 누나, 엄마는? 재현아, 엄마 집 나갔어. 우리 이제 어떡해? 뭐? 재현아! 재현아!
어린 재현에겐 견디기 힘든 충격이었다. 엄마의 가출은 이후 재현의 삶을 온통 흔들어 놓는다. 야, 쟤네 엄마 도망갔다며? 쟤네 엄마 도망갔어? 진짜? 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아, 니네 엄마 도망갔다 그런 거? 사실 아니야? 아니, 내가 사과하고. 야씨! 끝일 거야! 다시 한번 말해봐. 너희 어머니 도망갔다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얼마나 나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나서 그랬어요. 재현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한다. 니들이 힘께나 쓴다는 왕걸레 파냐? 그렇다. 어쩔래 이 튀기놈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한 주먹거리인지 대주먹거리는 되는지 붙어봐야 하는 거고. 어쭈 제법인데. 재현의 학창 시절은 온통 싸움질로 얼룩졌다. 맨날 싸움이었죠. 한 3명 정도가 교모를 쓰고 있으면은 한번 떠서 모자 3개 다 벗겼어요. 원주 시내에서는 다 알았죠. 뭐라고 평판이 났었나요? 문제아라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선 문제아 이름값을 하느라고 학교를 6군데나 옮겨 다닌 후에야 겨우 졸업장을 딸 수 있었다. 그리고 얼결에 자원한 해병대. 훈련 중 사고로 골수염만 생기지 않았다면 재현은 아마도 군대에 평생을 바쳤을 것이다. 국문항을 전국하신다고요, 김정미 씨. 아름다운 정미 씨를 위해 날려드립니다. 폴 앵커의 Oh Carol, Oh 정미. 부상으로 제대를 하고 얼마 안 돼서의 일이다. 그날 재현은 명동의 한 다방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고 있었다. 이게 얼마만이냐? 야, 애들은 다 잘 있냐? 아, 그래. 야, 요즘 네 얘기 많이 한다. 네가 원주에 있을 땐 정말 끝내줬는데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재미없어? 이 양반이 그래! 당신 언제나 뭐야?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뭐 저쪽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커피잔이 하나 이렇게 탁 날라오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맞춰 입은 베이지색 양복인데 커피가 탁 튀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랬다 쳐다보니까 뭘 봐, 임마!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식이 이게. 이야, 저 형 누구야? 봄나네. 괜찮냐? 괜찮아. 이복의 젊은이. 그 나 이 다방 주인인데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는 일 있나? 왜 그러십니까? 혹시 여기 지배인 해볼 생각 없어? 지배인이요? 당신 우리 집 지배인 하래. 난 지배인이 참 좋은 직업인 줄 알았어. 예? 군대에서 막 저러니까 지배인이 좋은 일. 지배인이 뭐냐니까 먹고 자고 뭐 봉급준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으면 말려주는 거 이런 거래요. 알았다고. 웬걸 조금 있더니 거기 지배인이 왔다 그러니까 명동 건달들은 다 오는 거예요. 사람만 빨리 갖고 와봐! 아유, 떠들기는. 아이고. 다방 지배인으로 건달들을 상대하며 크고 작은 싸움에 휘말리다 보니 명동 생활 1년 반 동안 재현은 경찰서를 제집 드나들듯 하게 된다. 내 사실 안 들어왔어? 야, 조용히 안 해? 새끼 승질은. 엄마, 뭐야, 엄마, 줘봐. 이게 연애수 소리냐? 아닌데요. 마른 잎은 굴러도 대지는 살아있다.
같은 방에 수감된 대학생이 읽던 책 한 권을 통해 재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세상이라는 것은 지배인이나 이런 것보다 불로소득으로 찾아오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노력의 대가로 일을 하고 일의 대가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역사도 한번 바꿔보자. 지배인 생활을 정리하고 재현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 형님 아십니까? 형님! 쌍칼, 네가 이게 웬일이냐? 한참 동안 안 보시더니 형님, 꼴 이게 뭡니까? 애들 보기 창피합니다. 나 변했다. 옛날에 내가 아니야. 가시죠 형님. 못 본 척 해라. 형님! 명동에 세로생긴 백화점에 지배인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거 맡아서 해보시죠. 일 없다. 나 그런 일 이제 안 한다. 형님! 재현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예. 커피를 쏟아가며 2달여를 공사판에서 보낸 후 재현은 양복집에 세일즈맨으로 취직을 한다. 원단이 죽입니다, 사장님. 그냥 골든 텍스만 그냥 쫙. 네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어떻게 됐어? 오후에 오후에 사장 온답니다. 와, 형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번 달도 형님이 한 100번은 받은 것 같습니다. 형 이겁니다. 한 달에 내가 한 200벌 이상의 양복 세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동에 왔다 갔다 하던 건달놈이 양복 세일한다니까 뭐 이슬집 주인 저 집들이 와서 예의로 맞춰줘 갖고, 그런데 그때 사진을 찍은 게 지금의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훤칠하고 스타일이 좋았던 재현은 다방 지배인 시절부터 사진과 학생들 모델 노릇을 종종 해왔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형, 그쪽에서 봐. 여기? 아니, 조금만 더 왼쪽으로. 됐냐? 좋아요. 움직이지 마, 형. 좋아. 하나, 둘, 셋. 우연히 찍은 이 한 장의 사진이 재현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사진전을 통해 혜성같이 나타난 모델 이재현이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나 사진 찍겠다고. 그럼 찍어라. 그리고 얼마에 오더니 나 이거 사진 전시회가 뭔데? 형 사진 갖다 거는 거야. 그래 걸어라. 내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나한테 허락받고 그러냐. 네가. 서울, 대구, 부산 3개 지역에 순회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 형님 사진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기울인 광고주, 대행회사 광고주라든가 주간지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고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동의 꽃다방의 지배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계적인 모델인데 제가 외국에서 캐스팅 해가 왔습니다. 농담 삼아 그런 적도 있었죠. 색상이 쫙 떨어지는데요. 모델 이재현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혹시 여기 이재현 씨라고 계십니까? 저기 계신. 이재현 씨. 사진 좀 잘 봤습니다. 저는 썬데이 서울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잡지 모델 한번 하시죠? 모델이요? 나도 그럼 모델하라고요? 참, 이게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입니까? 네? 모델 몰라요? 사진전 모델도 하셨잖아요. 그거야 내가 아는 동생이니까 해준 거지. 내가 기집애요, 제비요. 에? 내 기자들이 찾아와서 사진 찍재요. 그래서 내가 싫다 했걸랑요. 무슨 남자가 할 게 없어서 모델이나 하고 무슨 제비처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눈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엄을 선포한다. 하지만 운명은 재현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 72년 10월 계엄사령부는 한때 명동 건달이었던 재현을 수배자 리스트에 올렸다. 다급해진 재현은 다짜고짜 잡지사를 찾아갔다. 김 기자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누구? 저 모델인지 뭔지 그거 하겠습니다. 이재현 씨? 그거 안 하시겠다면서요?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사람 하나 구해주는 데 치고
저 좀 꼭 좀 찍어주십시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네, 김 기자님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주간지에 실린 이 사진으로 재현은 수배자 명단에서 빠질 수 있었고 그것이 재현의 모델 인생의 시작이 됐다. 유네스코라는 지하다방에서 잡혀갔어요. 기업사에. 잡혀간 너 뭐야? 모델인다. 야, 모델이 뭐야? 모델을 뭘로 증명하냐 이거야. 지금 가서 썬데이에서 오라고 주간 여성을 사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와 있걸랑.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나가니까 이제는 얼굴이 팔렸잖아요. 그냥 모델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재현의 서구적인 외모는 금세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모델이란 말조차 생소했던 70년대 남자 모델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남자가 뭐 할 거 없어서 모델 해? 야, 너 그만둬라. 제발 좀. 몇 친구들은 날 찾아와서 야, 너 왜 그걸 하고 있냐? 얼굴에다 분칠을 하고 뭐 할 게 없어서 그걸 하느냐? 그건 또 하나의 오기였죠. 다음 후배 모델들에게는 진정한 모델도 사회의 직업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만들어주고 싶다.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오기로 견딘 재현이 모델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건 이 한편의 CF를 통해서였다. 당시 전문 모델론 전무했던 10년 전속 계약을 따내며 국내 모델 1세대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70년대) 후반부터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패션쇼 무대에서도 재현을 찾기 시작하는데 당시 패션쇼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재현의 첫 번째 패션쇼에서의 일이다. 객석에서 손님들이 웃기 시작했다. 주먹국으로 진행되던 쇼에서 이런 실수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뭐 한 10번, 한 20번까지는 가면 그냥 걸어갔다 오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안 들어요. 그 무대 나가면서 긴 호흡도 하고 담배도 하나 더 피게 되고 어떨 때는 뭐 또 나는 모델 아이는 우황청심환을 먹고 나가는 애들도 있고 하고 나가고요. 교본 한 권, 보고 배울 선배 한 사람 없던 시절 오로지 연습만이 재현의 유일한 스승이었다. 맞냐? 뭐해? 아, 이거 폼영 아닌데. 야, 재일아, 일로 와봐. 야, 아랑드론 갔냐? 응? 아니야? 그러면은, 이건 어때? 괜찮아? 이 표정이 괜찮다고? 표정 연기보다 더 큰 문제는 워킹이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거리에서 보내기도 했다. 눈이 빠져라 지나가는 사람들 발만 바라봤다. 남들의 걸음새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재현은 워킹의 기본을 터득해갔다. 명동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걸음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 보도부록이 우리 한국 사람 체형에 가장 맞는 보폭이다. 보폭과 팔의 흔들림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겠다. 저기다가 턴을 하는 방법, 돌아서 어떻게 섰을 때가 가장 좋으냐, 이런 것들을 쑥 하면서 터득하다가 외국의 잡지나 책들을 갖고 와서 시작을 했죠. 의상의 특성을 정확히 포착해낸 표정 연기와 완벽한 워킹. 83년 무대를 떠날 때까지 재현은 정상을 지켰다. 지금도 굉장히 슬렌더하고 또 전체적인 프로포션의 균형이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고 있듯이 그 당시는 더더욱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에 그러한 현대적인 감각의 모델이었죠. 거울을 보고 보폭과 팔의 흔들림이 같아져야 된다고. 그리고 요새 남자 모델들 여자 같고 재현이 자신의 경험을 거울 삼아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이곳의 워킹 교육은 엄격하다. 쇼는 항상 생방송. 혹독한 연습 없이는 패션쇼 무대에 어떤 스타도 탄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델 라인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벌써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곳에 다닌다. 그러니까 뭐 휴일 때는 꼭 전화해서 지금 뭐 하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먹지 말라고 당부도 하시고, 회사로 나와서 워킹 연습 좀 더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겨웠어요 아주. 그런 게 너무 감사하죠. 예. 패션 사관 학교라 불릴 정도로 엄격한 교육 과정을 고수하며 재현은 지난 17년간 수많은 탑 모델들을 배출했다. 하지만 모델의 조건으로 재현이 첫손에 꼽는 것은 완벽한 워킹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모델들은 패션을 전달하기 이전에 앞서 마음의 아름다움과 마음의 양식을 전달할 수 있는 모델이기 전에 반듯한 사람이 될 것. 자신의 청년기에 대한 반성이자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활동했던 1세대 모델 재현의 소신이다. 처음에는 우리 이제 학생들끼리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무슨 모델이 되려고 왔는데 워킹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이런 말씀만 하시나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워킹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만약에 사장님 연세가 돼서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면 첫 번째 해주고 싶은 말이 그런 말입니다. 모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어렵사리 이루어진 결혼 생활에도 그의 소신은 그대로 적용된다. 결혼하고 이렇게 사시면서 여자 문제를 속은 안 써보셨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렇게 이쁜 애들 보면서, 그러니까 저랑 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죠? 사람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건데. 자, 얘가 여기 도와준 대로 다 28년 전 재현이 모델 일을 시작한 건 분명 우연이었다. 하지만 그를 정상의 자리까지 이끈 건 노력에 의한 필연이었다. 모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모델 교육의 틀을 잡는 데 반평생을 바친 남자 이재현. 그의 성공에 우연은 없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나는 한국 남성 모델 1세대로서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만족할 정도까지 했었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Her name was Lola. She was a showgirl. 애는 썼지만 영 어색하죠. 이 무대를 제대로 걷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델 에이전시의 대표로 또 1년에 150여 회의 각종 쇼를 진행하는 그이지만 절대로 맞지 않는 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무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란제리 같은 건데 백화점에서 한다. 그러면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란제리를 그 벌건 대낮에 노상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아니잖아요. 아니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말입니까? 네, 돈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해요, 저는. 네, 선입견을 없애고 모델을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게 한 데는 바로 이런 원칙이 있었군요. 모델로서 정상에 섰던 80년대 초반, 그는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하고 돌연 진로를 바꿉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 70년대 말 재현이 부산에서 패션쇼를 마치고 나서의 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아, 피곤하다. 저놈아 저거 모델 아이가. 모델 맞지? 사내 자식이 뭐 빌어먹을 일이 없어서 모델 라브링을 하고 다니노. 재수없다. 일나라 나가자. 남자 자식들이 뭐 할 게 없어서 모델 라브랑이나 하네요.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모델도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대우받은 그런 모욕감 같은 그런 말들은 안 들을 거 아니냐. 이것도 직업으로서의 한번 승화를 시키는데 일조를 해보자. 당시 모델로 활동하던 남자 동료들과 함께 재현은 모델 사업 전문화에 기치를 걸고 88 패션 스튜디오를 차린다. 국내 최초의 패션쇼 기획사이자 모델 에이전트였지만 사무실은 파리만 날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패션쇼는 디자이너 한 사람이 모델 섭외부터 무대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진행하던 시절이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그래, 일은 좀 알아봤어? 그게 내 돈 좀 빼줘야 되겠어. 뭐? 도대체 돈벌이가 안 되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도 가족이 있는데 미안해. 미안하게 됐어. 동료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고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재현은 혼자 남게 됐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의 어떤 그 기획을 했다면은 남이 모른다면 접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걸 하겠노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후배들 그리고 많은 그 관계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는 살림에 사무실까지 혼자 떠맡고 나니 하숙비 낼 일이 깜깜했다. 거리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잘만 났구만. 오늘은 결판을 내자고. 밀린 하숙비 언제 줄 거요? 아주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패션쇼를 맡으면 그 하숙비... 팥인지 팥송인지 그 귀신 시나리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더는 안 되겠으니까 방 빼. 아주머니, 저 이 돈 띄어먹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유, 방 빼. 아주머니, 한 달만요. 아유,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아유, 됐어. 아주머니! 아유, 됐어. 아유. 하숙비를 안 줘갖고 아주머니 뭐라 그러면 미안하니까 아침만 먹고 나가요. 그럼 점심 걸르죠. 저녁 하숙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저녁 굶지요. 그러면서 이 배고픔 아세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그런 것들을 난 울려 그래. 하지만 얼결에 경영자가 된 재현에게는 배고픔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사장님, 이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나중에 몇 개 놓고 와봐. 급한 건데 지금 좀...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알았다 그랬잖아, 임마. 가봐. 그 도면을 그려왔는데 거기다 영어로 써놨어요. 이게 뭐야라고 묻는 것도 하루 이틀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쇼케이스야. 그럼 쇼케이스에 대한 스펠을 적어왔는데 야 이게 뭐냐? 그건 물을 수 없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주먹만 휘두르며 보낸 재현. 나이 34세 처음 공부를 시작하지만 쉬울 리가 없었다. 같은 책을 서너 번씩 읽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미칠 노릇이었다. 도움이 필요했던 재현이 무턱대고 찾아간 사람이 이화여대 총장 김옥길. 선생님, 저 막 놀았고 무식한 놈입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게. 옥길은 막무가내로 찾아간 재현을 반갑게 맞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자네에게 지금 이 책이 필요할 것 같네. 재현이 일하는 데 필요한 책들을 골라 요점을 설명해 주었다. 막혔던 재현의 눈과 귀가 그제서야 트이기 시작했다. 그 주안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책은 아 여긴 뭐로구나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책을 읽고 싶고 이제 재미있어지고 그러니까 책들을 뭐 하루에도 한 권, 두 권씩 읽게 되고 그렇게 되죠. 1983년 재현은 혼자 운영하던 88 스튜디오를 주식회사 모델라인으로 전환한다. 주주는 당시 우리나라 패션계를 움직이던 탑 모델 6명. 이들이 회사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덕에 일거리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재현은 작은 행사 하나도 대충 넘기는 법 없이 며칠 밤을 새기 일수였다. 자자, 일로 와봐. 일로 모여봐. 자자, 여기 좀 와봐. 우리도 말이야, 무대에다가 비닐 말고 천을 깔아보면 어떨까? 비닐은 조명이 반사돼서 옷이 안 살아. 아, 사장님, 그 돈이 얼만데요? 조명을 많이 써서 벌써 예산 오버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을 깔면 말이지. 사장님. 사장님 괜찮으세요? 휴지. 괜찮아. 피 많이 나네 이거. 왜 이러세요, 사장님? 다쳤어요? 네,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툭툭 치니까 입이 좀 덜컹거렸어요. 그러니까 이가 흔들거리더라고요. 땡기니까 쑥 빠져요. 사람이 피곤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이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지금 할 의심 이건 의치예요. 88 서울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조직위원회에서 재현을 찾았다. 재현의 노하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번 88 올림픽에
예, 또 하나의 어떤 주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피켓걸들이고 이번 올림픽 피켓걸뿐 아니라 행사장 도우미, 시상 요원까지 올림픽 진행 교육과 각종 패션쇼 연출은 재현이 도맡아 하다시피 했다. 난 신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세계의 제일 큰 이벤트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찬스 아니에요. 거기에 이익을 담당했다는 것은 무슨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 성취에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올림픽을 닷새 앞두고 재현은 과로로 쓰러진다. 왼쪽 팔과 얼굴이 마비됐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을 재현이 아니었다. 강지혁! 쓰러진 지 이틀 만에 재현은 다시 현장에 나타났다. 거기 앞에 열 맞추고. 사장님. 사장님 어쩌자고 나오셨어요? 여긴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어디 연습 한 번 보자. 아 참. 형 얼굴이 왜 그래? 얼굴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나오라로 입을 막고 한 이틀인가 3일, 5일인가 현장에 갔는데 용필이가 형 이거 왜 이러냐고. 내가 뭐 왜 그래? 입이 돌아가도록 일하고 재현이 받은 대가는 감사패가 전부지만 올림픽을 기점으로 패션쇼와 모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무대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재현은 국내 무대의 절반 이상을 도맡아 연출했고 그 도전과 실험이 한국 패션쇼의 오늘을 열게 했다. 패션쇼 자체의 수준은 그거는 뭐 세계적이에요. 그건 어느 디자이너분도 모델 라인에 일을 맡기는 것을 어떻게 주저하지는 않아요. 이벤트를 통해서 패션이 거듭난다는 걸 갖다가 깨우쳐 준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는 이전이 없는 패션쇼로 생각을 아무도 못하죠. 하지만 재현은 패션쇼 연출가로 만족하지 않았다. 80년대 중반 그는 세계 5대 패션쇼 중 하나인 도쿄 컬렉션을 참관한다. 세계적 명성의 일본 디자이너들이 한꺼번에 작품을 발표하는 초대형 무대. 매스컴과 패션 산업 전반이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현장을 재현은 목격한다. 일본에 존재하는 모든 매스컴은 다 왔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국의 디자이너와 자국의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매스미디어의 어떤 정책적인 거 아니겠느냐는 걸 첫 번째 느꼈어요. 재현의 시야는 쇼 무대를 넘어 패션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그는 매스컴과 디자이너, 유통업체가 총집결하는 패션 산업의 꽃, 디자이너 그룹 패션쇼를 꿈꾸기 시작한다. 막 흥분되더라고요. 그 도쿄 컬렉션을 봤을 때. 서울에도 이런 서울 컬렉션이 있어야 돼. 잠도 안 와요. 공항에 앉았는데 기분이 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피곤도 안 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흥분되고. 이 매스컴들에서 도쿄에서 돌아오자마자 재현은 디자이너들을 만나러 다녔다. 선생님, 우리도 도쿄 컬렉션처럼 디자이너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을 벌여야 합니다. 그래, 하면 좋기야 좋지. 근데 그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야 말이지. 그렇게 하면 매스컴도 주목할 거 아닙니까? 취지는 좋은데 아직은 시기상조야. 일본도 하는데 우리하고 왜 안 됩니까? 이 사장님, 모델 라인 일도 바쁘실 텐데 참 극성이세요. 컬렉션엔 시간이 걸렸다. 재현은 먼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그때 시작한 게 베스트 드레서 시상식. 그때 이 베스트 드레서를 한다 했더니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한국에 그 당시에 무슨 베스트 드레서를 그거 하냐고. 그 설문지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50군데 보냈으면 20군데도 안 왔을 걸랑요. 83년 제1회 베스트 드레서로 가수 윤수일과 윤신혜가 선정됐다. 첫 번째 주시는 상이라서 굉장히 의미 깊게 제가 받았고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옷을 잘 입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상을 주신 거에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했다. 패션쇼지 베스트 드레서는 또 뭐야? 이까짓 게 뭐 뉴스거리가 돼야지. 이봐. 예. 가자고. 갑시다.
거봐요 사장님. 돈은 돈대로 쓰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게 뭡니까? 두고 봐. 10년, 20년 된 패션계에서 가장 큰 행사가 될 테니까 두고 보라고. 대한민국의 옷 잘 입는다는 스타들이 모두 모였어요. 한 모델. 비웃음을 들으며 시작한 베스트 드레서 시상식은 17년의 역사를 거치며 패션계의 가장 큰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승엽 씨와 펄슨이 뽑혔는데요. 이날의 수상자들은 매스컴의 뜨거운 주목을 받는 영광을 얻는다. 아주 기분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옷을 더 잘 입으라는 말씀을 알고 받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면 올해의 디자이너의 패션쇼가 이어진다. 재현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무대다. 베스트 드레서를 취재하러 온 매스컴의 관심을 이 무대로 돌리는 것. 이것이 재현이 의도했던 것이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700명의 사람 중에 매스컴에서 온 분들이 200명이 넘었으니까요. 매스컴이 새로운 시각으로 패션계를 봐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거죠. 이걸 어떤 거기는 매년 저희들이 돈을 집어넣는 거지 부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1990년 11월 드디어 재현의 수건이던 무대가 마련된다.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한 무대에 모인 이른바 서울 컬렉션 스파. 그 무대를 연출한 사람이 바로 재현이다. 음악, 조명, 소품 하나까지 재현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었다. 내가 했던 꿈을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도쿄 컬렉션에 가서 보고 디자이너들 더 서울 컬렉션 만들자고 막 꿈에 부풀어 있던 내가 그 1회 쇼를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눈물이 많아졌어요. 내가 그 리셉션 장소를 내가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느라고 주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박혜수 선생님이 들어와서 날 붙들고 둘이 같이 울었어요. 그래갖고 올해가 서울 컬렉션 10년째 걸랑요. (90년) 첫 회를 시작으로 1년에 2번씩 한 회도 거르지 않은 서울 컬렉션은 한국 패션의 발신지로 자리 잡았고 참가 디자이너도 12명에서 21명으로 늘었다. 스파에 이어 재현이 기획한 뉴웨이브인 서울 컬렉션은 신진 디자이너들의 화려한 등용문이다. 또한 전국 패션학과 학생들 졸업작품 박람회인 쿠프와 재학생 작품 발표회 아이폰을 기획 운영하며 산학연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솔직히 돈 벌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돈 벌려면 일단에 많이 벌었어요. 왜 때로는 돈도 좀 필요하겠죠.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게 옛날에 돈을 벌어놨어야 돼요. 그 양반은 패션 사업을 하나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그 패션계에서 크는 꿈나무들을 잘 지원해서 키워야 된다. 그것이 평소의 철학입니다. 중국의 젊은 여성들이 요즘 최고로 꼽는 직업은 바로 패션 모델입니다. 또한 95년 동북아의 패션 중심지인 대련에 모델라인 차이나를 설립 일찌감치 중국 대륙의 모델 열풍을 일으켰고 일본 도쿄의 모델라인 바이 재팬 곧 개설되는 LA 본부까지 재현은 국내 패션 산업이 세계로 나가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대련 시장 같은 사람은 이재현 씨를 그 국빈 2두 대접받아시피 하거든요. 그 여한한 무역이라든가 외무하는 거 가지고 그만한 한국의 이미지 신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닌데 대단히 저도 한번 가보고 놀랐어요. 박세리나 이런 사람들처럼 스포츠 스타가 나왔다면 저희들도 패션계에서 모델도 세계적인 스타 모델을 기름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모델 산업이라는 것도 이제는 어떤 국내에서의 모델이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지금 회사에서 일 벌이기 좋아하는 재현은 요즘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쇼뿐만 아니라 섬유, 디자인, 유통까지 아우를 온라인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한국의 디자이너 세계적 디자이너로 키우고 덧붙여 한국의 모델을 크라우디 슈퍼나 세계적인 유명 모델도 만들 수 있는 창구 역할을 같은 책을 3번 읽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하던 사람. 그가 지금 적어도 20년 후를 내다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사업을 일구고 있다. 국내 패션쇼의 역사를 만들어 온 남자 이재현. 패션계에 뛰어든 이후 그의 삶은 한결같았다. 당장 돌아오는 게 없어도 필요한 일이라면 겁없이 뛰어들었고 가야 할 길이라면 혼자라도 나섰다. 국내 패션계에서 그의 역할은 최초의 불씨를 피워내는 성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들릴 시기가 된다면 그것은 세계 무대에 많은 매스컴들이 한국 디자이너나 한국 브랜드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때 모델 라인을 내 후배들에게,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용돈 타다가 쓰고 조용한 내 강원도 원주에 가서 사는 날, 그때 오세요. 네, 그땐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이름을 날리던 건달로, 또 한 시대를 풍미하던 탑 모델로, 그리고 이제는 국내 최고의 모델 에이전시의 대표이자 패션쇼 연출가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온 이재현 대표. 이 대표는 자신을 한 알의 성냥에 비유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대표가 해온 일들은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미쳐서 10년 동안 한 번도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가보지 못한 이재현 대표. 그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유산을 공개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또 한편의 드라마가 끝났다. 감사합니다. 재현이 큰 쇼를 할 때마다 그 곁을 떠나지 않는 아들 종혁이. 엄마한테 가야지. 이런 날이나 돼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 재현의 바쁜 스케줄 때문이다. 나는 너무너무나도 즐겁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모델 일을 했고 그거 너무너무 재밌었고 지금 이 모델 라인의 일, 연출, 모델 연출 이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우시대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남자가 자기 일 아마 저렇게 만족하고 사랑하는 사람 아마 손에 좀 꼽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요. 알았어. 알았어요. 우짜 붙이라고 그랬지? 잘 안 돼? 주변의 걱정을 들으면서 시작한 결혼 생활 올해로 10년째. 아이가 자라는 걸 느낄 때면 재현이 꺼내보는 통장이 있다. 이 통장을 재현은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한다. 88 패션 스튜디오를 만들면서 만드는 통장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통장을 보면 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도 생활을 했었고 또 이렇게도 살아왔는데 싶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20년도 더 된 낡은 통장 안에 그의 지난 세월이 그대로 담겨있다. 30 가까운 나이에 들어선 길. 패션에 대한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걸어왔고 지금도 새로운 길을 만들며 앞서 나가고 있다. 그 반평생을 이어온 열정이야말로 패션 스페셜리스트 이재현의 성공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필요한 칼슘은 이렇게 많은데 섭취하는 건 요거밖에. 하루 칼슘 700mg, 뼈로 가는 칼슘 우유. 요 한 팩에
하루 칼슘이 다 들었어요. 매일 뼈로 가는 칼슘 우유. 뼈가 좋아해요. 증권 정보 궁금하십니까? 못 찾겠다. 100장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면 큐스탑을 가지고 다니세요. 궁금했잖아. SK텔레콤 7월까지만 연장됩니다. 새로운 할부 2000 60%만 나누어 내십시오. 40%는 3년 뒤 차로 받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연장 실시합니다. 대우자동차 새로운 할부 2000. 한면에서 골고루 LG 에어컨 휘센. 난 휘센으로 여름을 조각한다. LG 에어컨 휘센. 깔끔한 게 먹고 싶을 땐 춘면을 준비해보세요. 깔끔해. 찍어 먹는 농심 춘면 콕 찍어 드세요.